까라마조포 형제들 2권. 제8편 미자 6. 내가 왔다. 한편 드미뜨리는 한 길을 따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목고르의 마을은 20킬로 남짓하였으나 안드레이가 모는 3마리의 말은 1시간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세였다. 미자는 손살같이 달리는 마차의 속력 때문인지 다시 생기를 회복하고 있었다. 공기는 맑고 시원했으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커다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알료샤가 대지에 엎드려 영원히 이 대지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날 밤이었다. 어쩌면 그와 똑같은 시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자의 마음은 극심한 혼돈 속에 빠져 있었다. 온갖 것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으나 그래도 이 순간 그의 전 존재는 억제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그 여자에게로, 자기의 여왕에게로만 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마차를 몰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일망정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땅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돌연 나타난 새로운 라이벌 즉 그 장교라는 사내에 대하여 미자처럼 질투심이 강한 인간이 조금도 질투를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독자 여러분은 아마 고지 듣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 사내 말고 다른 자가 나타났더라면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곧 격렬한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무서운 손을 또다시 피로 물들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 여자의 첫사랑인 이 사내에 대해서만은 지금 이렇게 트로이카에 앉아 달리고 있는 동안에도 질투심에 불타는 증오를 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반감조차도 느끼지 않았다. 하긴 아직 상대방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여지도 없다. 이건 그 여자의 권리이고 또 그자의 권리이니까. 뭐니 해도 5년 동안이나 잊지 못하고 있던 그 여자의 첫사랑이 아닌가. 그러고 보면 이 5년간이란 세월을 두고 그루센카는 그 사내 하나만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체 무엇을 하러 거기 가고 있는 것일까? 나 같은 게 무슨 권리가 있단 말인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다. 미자여 양보하거라. 길을 비켜주는 거야. 더욱이 지금의 내 처지를 생각해 봐라. 이제는 그 장교가 있건 없건 모든 일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그 장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역시 모든 일은 끝장을 보았을 게 아닌가. 만약 이때 그에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대략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것이리라. 그러나 그는 이미 아무것도 생각할 능력이 없었다. 지금의 그의 결심 역시 아무런 사고도 그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것이었다.
아까 페냐가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이 결심은 그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떠올라온 것에 불과하였고 거기 따르는 모든 결과가 한꺼번에 즉석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산란하기만 했다. 그의 결심도 그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했다. 너무도 많은 것이 그의 뒤에서 밀어닥쳐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자기 자신의 손으로 종이에다 나 자신을 벌하노라 라는 선고문을 써서 호주머니 속에 넣고 권총도 총알이 채워져 있으며 내일 아침에 자기가 금발의 아폴로의 뜨거운 첫 광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결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도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을 압박하여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는 온갖 과거의 것들과 깨끗이 손을 끊어 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사실을 괴로울 정도로 자각했다. 그리고 이 자각은 절망으로 변하여 그의 가슴을 푹푹 찌르는 것이었다. 어떤 순간에는 문득 안드레에게 마차를 멈추게 하고 밖으로 뛰어내려 이미 재어진 그 권총을 꺼내어 새벽까지 기다릴 것 없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은 곧 불꽃처럼 사라져버리곤 했다. 트로이카는 공간을 탐욕스럽게 삼키며 질주했고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여자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차 그를 사로잡아 그 밖의 모든 무서운 환상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단 한순간이나마 그리고 멀리서나마 그녀의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었다. 그루센카는 지금 그자와 함께 있겠지. 그자와 함께 자기의 옛날 애인과 함께 있는 걸 잠깐이라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자기 생애에 있어 숙명적인 이 여인에 대하여 이 순간만큼 이렇게까지 강렬한 애정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자기 자신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으며 여자 앞에서 스스로 소멸해 버리고 싶다는 경건함에 가까운 부드러운 감정이었다. 그렇다. 나 스스로 끄저 없어져 버려야 한다. 그는 어떤 히스테릭한 환희에 휩싸여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그들은 아마 거의 1시간 동안이나 계속 달렸을 것이다. 미자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안드레이도 몹시 수다스러운 편이었으나 역시 짓거리는 것이 두려운 듯 입을 꼭 다물고 여위긴 했으나 날쌔게 달리는 밤색 말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때 불현듯 미자가 무서운 불안에 휩싸여 소리쳤다. 안드레이, 만약에 그들이 자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마치 벼락처럼 그의 머리에 퍼뜩 떠올랐다. 여태까지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지금쯤 잠자리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옳겠죠, 나리. 미자는 병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렇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떡한단 말인가.
내가 이런 감정을 품고 달려갔는데 그들이 벌써 자고 있다면 어쩌면 그루생가도 거기서 함께 자고 있을런지 모른다. 격분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 울컥 솟아올랐다. 좀 더 채찍질을 하게 안드레이, 좀 더 빨리 몰아 하고 그는 정신이 나간 듯이 외쳤다. 그렇지만 혹시 아직 자지 않고 있을런지도 모릅지요. 안드레이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말했다. 아까 지모페이의 이야기론 거기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던데요. 그 역참의 말인가? 역참이 아닙니다. 블라서 뚜노노프의 여관입지요. 이를테면 사설 역참이죠.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무엇하러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일까?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까? 대체 어떤 사람들이지? 이 뜻하지 않았던 정보에 무서운 불안감을 느끼며 미자는 외쳤다. 지모페이의 말로는 모두들 지체 있는 분들 뿐이라더군요. 그 중에 두 분은 우리 읍내 사람들이라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장에서 오신 손님이 두 분, 그 밖에 누군지 또 있는 모양이더군요. 자세한 얘긴 못 들었습니다. 모두들 트럼프 놀이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지모페이에게서 들었었지요. 트럼프 놀이를, 그러니까 트럼프 놀이를 시작했다면 아직 자지 않고 있을런지도 모릅지요. 이제 겨우 11시 조금 지났을 테니까요. 그보다 더 늦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빨리 안드레이, 더 빨리. 미자는 또다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런데 나리 한 가지 여쭤볼 말이 있는데쇼 하고 잠시 후에 안드레이가 말을 꺼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